금주의 신작 게임과 업데이트 내용까지 다양한 게임 소식을 전하는 G-Wave. 먼저 테스트 일정이 공개된 온라인 게임입니다. MMORPG 테라가 1차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라는 3년간 개발 비용만 32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블록버스터 대작으로 언리얼 엔진 3를 기반으로 한 환상적인 그래픽과 논 타겟팅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논 타겟팅 방식은 몬스터만을 집중적으로 사냥하던 기존 MMORPG의 전투 방식에서 벗어나 몬스터를 조준해서 사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휴먼, 아만, 캐스타낙 등 6개 종족의 개별 클래스를 선택해 이들의 기본적인 조작법과 스킬 사용법을, 그리고 몬스터 패턴과 같은 테라의 전투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투 본능을 일깨워줄 MMORPG 테라의 1차 비공개 테스트는 8월 2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MMORPG 러스티 하츠가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뱀파이어와 인간의 대결을 그린 러스티 하츠는 4명이 파티를 맺어 퀘스트를 수행하는 횡스크롤 방식의 액션 게임입니다. 최근 테스트에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몽환적인 느낌의 비주얼이 특징인데요. 러스티 하츠의 캐릭터는 일반 온라인 게임 캐릭터와 달리 팔등신 실사형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어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러스티 하츠는 스토리와 퀘스트, 대전 등 3가지 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액션키와 보조 액션키를 조합해 간단하되 다양한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하프 뱀파이어 프란츠, 마녀 안젤라 등 게임의 대표 캐릭터와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입장할 수 있는 인스턴트 구역이 공개되며 유럽 고성을 배경으로 던전을 탐험하는 어드벤처 요소도 오픈될 예정입니다. 보다 스타일리시하고 보다 화려한 액션을 느낄 수 있는 러스티 하츠의 테스트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전 격투 게임 파이터스 클럽이 커튼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커튼콜 테스트는 지난 1차 테스트에서 유저들이 보여준 응원과 요청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된 일종의 추가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파이터스 클럽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공격 버튼을 연타하고 스킬을 쓰는 일반적인 액션 게임과 달리 DSK, 즉 디지털 스틱 키보드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상대 캐릭터의 상중하, 이렇게 원하는 부위를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콘솔용 격투 게임처럼 좀 더 디테일한 액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리의 지물들을 파괴하고 이를 이용해 적을 공격할 수 있고 가드레일을 무너뜨려서 상대방을 링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으며 최대 6명이 동시에 플레이하는 8방향 다대다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케이드 대전 게임의 조작과 타격감, 그리고 온라인 게임의 대결과 성장을 모두 갖춘 파이터스 클럽의 커튼콜 테스트는 오는 9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MMORPG 에다 전설이 오는 21일부터 포커스 그룹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에다 전설은 유럽의 올림푸스와 티탄 신화를 모티브로 영웅들의 모험담을 그린 MMORPG입니다. 파스텔톤의 마을 전경과 귀여운 영웅들이 등장해 아기자기한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한데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성물을 쟁탈하기 위한 대규모 전쟁, 성물전을 선보입니다. 성물전은 종족 간의 전투인 RVR 전투로 일반 필드가 아닌 성물전 전용 전장에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게임 속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바로 입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레벨 1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다 전설의 포커스 그룹 테스트는 2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특별한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FPS 게임 스페셜 포스에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먼저 신규 무기 AK-103을 공개했습니다. AK-103은 기존의 나무와 철제로 제작된 총기에 비해 개머리판과 총열을 플라스틱으로 부품을 교체해 중량을 줄인 돌격 총기인데요. 강력한 파워와 반동 제어 능력까지 갖춰 사격할 때 명중률과 저지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CTC, 즉 캡처 더 캡틴 모드와 팀 데스매치 모드의 난입 시스템이 적용되어 게임 안의 모든 모드에서 난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슈팅 대전 탄 온라인에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먼저 무기 스탯 시스템이 업데이트됩니다. 유저들은 플레이를 통해 얻은 탄 포인트로 공격, 방어, 행운 중에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무기 스탯을 높일 수 있는데요. 각각의 무기에 주어진 기본 스탯을 넘어 플레이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의 게임 스타일에 따라 특성화된 스킬을 레벨업할 수 있는 캐릭터의 스타일 시스템과 팀 사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밸런스 매칭 방식, 그리고 시간 제한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스피디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미디어 랩과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주관하고 넥슨 등이 후원하는 제1회 MIT 미디어 랩 서울 워크숍이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디어 랩은 1985년 MIT 안에 설립된 연구소로 전자종이, 입는 컴퓨터, $100짜리 노트북 등을 개발해 이공계 학생들에게 꿈의 연구실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와의 만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창의적인 연구들이 진행됐는데요. 특히 이날 워크숍에는 넥슨의 비행 레이싱 게임, 에어라이더를 활용한 체감형 게임 플레이에 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MIT 미디어랩이 하는 행사에서 넥슨이 게임 컨텐츠 소스를 제공을 해서 워크숍 세션 하나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Tangibles for Games라는 세션이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텐저블, 즉 만질 수 있고 외형에 있는 사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컴퓨터 그리고 즉 온라인 인터페이스 내에 투영을 시켜보거나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MIT 연구팀 한 명이 벽에 설치된 스크린에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컵과 공을 던집니다. 이 동작들은 곧바로 카메라로 캡처되어 공의 이미지가 게임 캐릭터한테 공격을 가하게 되는데요. 마우스나 키보드 대신 실제 사물이 게임 아이템으로 사용되는 이색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게임 캐릭터가 해당 사물을 잡아 던지는 프로그램도 구현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를 화면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하다가 옆에 있던 공을 화면에다가 던져서 적을 맞추면 그 맞춘 곳이 어떤 저희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로 설계한 그 특수한 이 디스플레이 천으로 인식이 돼서 그 장소로 아이템이 발사되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넥슨의 상상력과 MIT 미디어랩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 온라인 게임이 컴퓨터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액션 RPG 시리즈 테일즈 오브의 최신작 테일즈 오브 버서스가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로 발매됐습니다. 이번 타이틀은 초대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에서부터 최신작 테일즈 오브 하츠까지 역대 테일즈 시리즈 13개 타이틀에 등장하는 35명의 인기 캐릭터가 등장해 스토리와 시대를 초월하는 대전을 벌이게 됩니다.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의 주디스, 이노센스에 참전했던 루카밀더, 디 어비스의 아슈, 데스티니의 리온 등 친숙한 캐릭터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 테일즈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물론 캐릭터들만큼 풍성해진 게임 모드로 즐길 거리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유그드라실 배틀 모드는 오리지널 스토리를 담은 일종의 스토리 모드인데요. 유저들은 세계수의 근원 에너지인 위대한 열매를 얻기 위해 무투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친숙한 스토리 전개와 넓은 맵이 펼쳐지기 때문에 혼자서도 게임의 볼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통신 배틀이라 불리는 애동 모드를 사용하면 최대 4명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트레이닝 모드에서는 대전 상대를 자유롭게 설정해 플레이할 수 있으며, 에디트 모드에서는 캐릭터를 스스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또한 낙석, 웜홀, 마나 레이저 등 다양한 장치와 전투를 보조하는 아이템들이 스테이지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게임 특유의 긴장감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번 타이틀은 일본어로 발매됐기 때문에 매뉴얼만이라도 한글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테일즈 시리즈의 인기 캐릭터를 모두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별난 고양이 토로의 신나는 모험이 시작된다. 토로랑 여기 붙어라! 토로랑 여기 붙어라는 일본에서 발매되었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도쿠데모 이쇼의 발매 1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게임으로
귀엽고 깜찍한 하얀 고양이 토로가 등장해 다양한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리즈 최초의 파티 게임입니다. 게임에는 토로를 비롯해 시골 격투개구리 리리키, 가요 차트 1위가 소원인 준준, 철학 로봇 스즈키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친구들은 토로와 함께 병아리, 야구선수, 닌자 등 각양각색의 코스프레 복장을 하고 대결을 펼칩니다. 게임 종목은 모션 센서 기능을 활용한 달리기부터 전략이 필요한 대전 게임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특히 골프나 볼링, 수박 깨기, 두더지 잡기 같은 미니게임이 무려 30가지! 게다가 이 게임들은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어 온 가족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죠. 무엇보다 시리즈 첫 작품인 도코데모 이슈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되는 스토리 모드가 눈에 띕니다. 인간이 되고 싶은 토로는 고양이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초승달 상처를 가진 고양이를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검은 길고양이 쿠로에게 추억 수첩을 받게 되는데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마워란 말을 수첩에 가득 채우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아기자기한 이야기로 지루함 없이 토로의 모험을 이어가게 합니다. 또한 이번 작품은 한글화로 발매되었기 때문에 토로와 친구들의 귀여운 대화에 쏙 빠지는 것도 좋겠죠? 볼수록 매력적인 캐릭터, 비폭력적인 녹색 게임, 거기에 재밌는 아이디어로 무장해 더욱 빛나는 게임, 토로랑 여기여기 붙어라입니다. 베타 테스터들의 궁금증을 확 풀어줄 유일무이한 코너 G베타. 오늘은 구름의 야심찬 신작 트리니티 온라인입니다. 구름에서 서비스하고 스튜디오 훈에서 개발한 트리니티 온라인은 사실적이고 화려한 그래픽과 판타지, 현대, 미래를 혼합한 독특한 세계관으로 수준 높은 액션을 선보이는 3D 액션 RPG 게임. 3년간의 개발을 마치고 지난 6월 23일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 동시 접속자 수 15,000명 기록! 급기야 긴급 서버 산악한을 오픈해야 할 정도로 많은 유저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오픈 2달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트리니티 온라인. 한창 분주한 개발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니티 온라인 개발자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트리니티 온라인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박인현입니다. 트리니티 온라인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요? 2006년도에요. 그 손놀이라는 회사에서 대부분 저희 개발자들이 그쪽 주축 멤버들인데 그때 당시에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게임이 굉장히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가 한번 저런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의기투합해서 뭉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트리니티 온라인.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트리니티 온라인 집중 탐구. 트리니티는 미래의 이머스 머신이라는, 그러니까 뇌파를 이용한 게임 머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머신이 이제 버그가 일어나게 돼요. 게임 안에서 갇히는 상황이 되고요. 유저가 자기 여동생인 그 아웬을 구출하러 들어가는 게 트리니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트리니티 온라인에는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초의 캐릭터를 생성하게 되면요, 3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격투가, 그다음에 전사, 마법사를 선택할 수 있고요. 각각의 직업은 25레벨이 되면 전사는 검투사, 사우라비, 마검사로 전직이 가능하고요. 격투가는 레슬러, 무투가, 도술가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법사는 소서러, 아크메이지, 흑마법사로 전직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잠깐! 트리니티 온라인을 더욱 재밌게 즐기는 방법, 콤보 스킬! 전사 계열은 기본적으로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체력이 많고요. 카리스마 있는 스킬을 사용하는 그런 류의 직업이고요. 이제 그 격투가는 보다 빠른 콤보를 원하시는 플레이어들이 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법사가 있는데, 마법사는 좀 원거리에서 그 적을 잡는 그런 클래스고요. CBT 때보다 훨씬 많아진 집단 결투는 유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런 PVP 시스템을 특별히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트리니티는 기본적으로 횡스크롤 액션 게임의 오락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트리니티를 온라인으로 만들 때 그러니까 많은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어떤 게 좋을까를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PVP라는 유저들 간의 이렇게 대전 시스템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유저들 플레이 보면요, 저희가 예측도 못하는 그런 콤보들로 굉장히 다양한 콤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대전 액션 온라인 게임에서 볼 수 있는 뭐 10단 콤보나 이런 콤보들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 장점을 더 살려서 앞으로 더 많은 그러니까 PVP 모드를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이 장면 이상하게 어디서 본 것 같네? 아, 요새 잘 나가는 던파 아니야? 그러고 보니 정말 던전 앤 파이터랑 많이 닮았네요? 던파와 비슷하다는 평들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트리니티가 유저들한테 공개되기 전에 던파랑 정말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이제 게임이 오픈되고 많은 사람들이 트리니티를 해보고 나서는 점점 그 얘기가 줄어들고요. 트리니티는 또 트리니티 나름대로의 매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뭐 별로 던파랑 비교하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저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트리니티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아직 못 해본 분들은 꼭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직 서비스 초기라 좀 불편하거나 뭐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직접 해보시고 저희한테 이런 부분이 뭐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거나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 트리니티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네, 트리니티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액션 RPG계의 차세대 유망주 트리니티 온라인. 앞으로도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게임이 되길 기대할게요. 오늘도 초고수 찾아 산만리에 빠진 지익사이팅 제작진. 찾아줘, 찾아줘. 여기도 저기도 초고수 좀 찾아달라는 사연들 뿐. 아, 나도 정말 찾고 싶다고. 어디 초고수 찾아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거 없는 걸까? 그래! 전국에 애타는 시청자와 유저들의 소원 G-EXCITING이 들어주겠어! 소원을 말해봐. 오늘의 추첨 소원은 바로 메탈 슬러그 팀플 고수를 찾습니다. 바로 이거야! 게이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불멸의 명작 메탈 슬러그. 메탈 슬러그는 1996년 일본 SNK에서 출생, 올해로 14살을 맞은 횡스크롤 액션 아케이드 게임으로 PS2 버전으로 출시된 메탈 슬러그 6는 새로운 캐릭터와 무기 시스템 등이 추가되어 난이도가 많이 상승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나저나 소원 들어준다고 큰 소리 쳤는데 메탈 슬러그 팀플레이 초고수들은 어디서 찾는담? 신의 플레이감? 진정한 고수? 팀플레이의 최강자? 그들은 바로 강철 달팽이 그리고 햄! 클리어! 이상무! 여긴 안전해! 어서와! 아니 왜 저래? 대체 뭔 일이야? 어이 이봐요 왜들 그래요? 등장부터 팀플의 최강자임을 몸소 보여준 이들! 장난감 총으로도 죽이 척척 맞네 그냥. 예 저희는 메타슬러그 6 초고수 경기완 조이윤입니다. 환상의 호흡 자랑하는 이분들 실력 어디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는데? 보내라 그리하면 통할 것이니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심저심 퀴즈. 아까 노는 거 보니까 호흡 죽이던데. 자 그럼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나 봅시다. 트웬티원 대 애프터스쿨 하나 둘셋 트웬티원. 니들 어째 뭐야 시작부터 그게 삐그덕댄다? 장난한 것도 아니고 트웬티원이 뭐냐. 자 원더걸스 대 소녀시대 하나 둘셋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 이거 몰라? 아, 이거 소원을 좀 말해봐. 수상한데. 해봐 몰라 이거 해봐. 짜장 대 짬뽕 하나 둘셋 짬뽕. 소녀시대. 아, 정말 초콜릿. 답답하다. 콜라 연아. 아, 엥? 연하?
내 친구의 별명 하나 둘 셋. 메탈기수. 그렇지. 이거 어째 맞는 거보다 틀리는 게 더 많아. 환상호흡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보여드릴 팀플은 게임에서 보여드려야죠. 그러면은 메타슬러그 6 팀플레이로 최고 난이도 원코인 타임어택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호흡으로 뭉친 환상의 짝꿍, 초고수 경규환, 조희훈의 메탈슬러그 6 최고 난이도 레벨 8 팀플 타임어택 원코인 플레이. 팀플레이는 일단 서로 이 손발이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캐릭터마다 좀 분배를 잘해야 되는 게 많아요. 특히 메타슬러그 6 팀플 같은 경우는 적들의 체력이 좀 더 세지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경규환의 캐릭터는 발칸 데미지 1.5배, 발칸 픽스 4장, 슬러그 폭탄 보급률 2배를 자랑하는 타마. 조희훈의 캐릭터는 무기 보급률 1.5배, 헤비 머신건을 소지한 피오. 초고수 경규환의 타마와 조희훈의 피오가 만드는 환상의 하모니, 무척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게임 시작해볼까요? 타마가 앞에서 상대를 제압하고 피오는 뒤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초반부터 공격 타이밍 제대로 들어맞는 타마와 피오. 든든한 탱크로 상대를 격추하는 타마. 피오는 옆에서 지원 사격에 나서고 UFO? 너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외나무 다리 위에서 일격을 가하는 피오. 얘네들은 뭐 해파리도 아니고 뭐 이따위로 생겼어. 저리 안 가? 적들의 맹공에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능수능란하게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는 타마 앤 피오. 뭔가 긴장되는데? 우와! 이런 치사한 것들! 감히 뒤에서 덮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힘을 합쳐 거대한 적의 탱크를 향해 맹공격을 퍼붓는데, 독한 것들,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타마와 피오의 맹렬한 공격에 결국 탱크는 한낱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이거 넘길 고물상 어디 없나? 메탈슬러그 6 팀플을 위한 기본 노하우 첫 번째, 캐릭터의 특수능력 활용. 메타슬러그 6에서는 캐릭터의 특수능력 활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수의 팀플레이에서와 같이 타마와 피오의 조합일 경우 슬러그 강화 능력을 지닌 타마에게는 슬러그를, 탄약 보급률 증가 능력을 지닌 피오에겐 샷건과 잔테치 스워드 같은 중요 무기를 주는 식의 캐릭터 특성에 맞는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 드디어 어렵기로 소문난 세 번째 미션에 돌입한 타마와 피오. 폐허가 된 도시에서 새로운 적들의 출현은 이어지고, 다소 긴장한 듯 보이는 경규환과 조희훈. 설마 니들 떨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나 거침없이 돌진하는 두 친구. 야! 톱니바퀴다! 어서 피해! 최대한 몸을 낮춰 공간을 확보, 위기를 모면한 타마와 피오. 저렇게 덩치가 산만해도 공략 포인트는 딱 한 군데라고. 점프를 반복하며 적의 핵심 공략 부분을 공격하는 타마와 피오. 계속되는 이들의 공격에 결국 적은 다리 찢기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야호! 미션 석세스! 떴다 비행기. 이번엔 공중에서 공격을 가하는 타마와 피오. 적들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우린 끄떡없거든. 니들 긴장해라. 이건 지네야 용이야? 보기에도 비위상하는 이 녀석, 빨리 제거해버려야겠어. 타마와 피오의 맹공격에 거대한 진화도 결국 KO. 메탈슬러그 6 팀플을 위한 기본 노하우 두 번째, 웨펀 스톡 시스템. 메타슬러그 6의 두 번째 노하우는 웨폰 스톡 시스템 활용입니다. 웨폰 스톡 시스템을 활용하여 꼭 필요한 무기는 미리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는 무기는 버리는 식의 효율적인 플레이도 팀플의 기본적인 노하우라 할 수 있다. 낙하산으로 잠입한 타마와 피오. 이들은 과연 최종 미션까지 무사히 성공시킬 수 있을까? 적들이 떼거지로 출몰.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나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적을 처리해 나가는 타마와 피오. 자기 몫은 철저하게, 공격 포인트는 확실하게, 환상의 호흡으로 무시무시한 상대들을 제압해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향하시로 적들의 공격은 크게 달해가고 초고수들의 얼굴엔 비장한 기운마저 감도는데, 거대 보스의 레이저 공격을 피해 총공세를 퍼붓는 타마와 피오. 조금만 더 힘을 내! 타마와 피오의 맹공에 마침내 나락으로 추락하고 마는 마지막 보스. 안녕. 환상의 짝꿍 플레이. 과연 그 결과는? 24분 34초. 타임어택 기록 경신. 축하해. 아주 좋아 죽네 죽어. 아니 사실 원코인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기쁘네요. 좀 아쉬운 게 노다이를 하지 못한 게 아쉽고요. 근데 진짜로 성공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저희가 원래 기록에서 제가 또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예스! 이 소울메이트들 누가 말려? 환상의 호흡과 하모니로 메탈 슬러그를 접수한 짝꿍 경규환, 조희훈. 소울메이트로 불릴 만큼 끈끈한 사나이들의 우정. 대체 비결이 뭐예요? 왜 말을 못해? 얘들 어째 또 수상하네? 자꾸 수상해. 사실 이렇게 실제로 만난 적은 거의 없어요. 게임상에서만 좀 노는 편이에요. 동갑인 것도 며칠 전에 제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출연하게 됐고, 뭐 앞으로는 친해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쩐지 좀 추상하더라니. 으이그. 어쨌든 니들이 고생이 많았다. 자주 즐겨온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촬영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인터넷 방송을 제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메타슬러그 관해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와주세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건 진짜 꿈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나오니까 영감스럽네요. 진짜 기분 좋아요. 게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 규환씨, 희훈씨, 앞으로도 메탈슬러그로 오래도록 빛나는 우정 간직하길 바랄게요.